갱년기 이후에 지금 살이 계속 찌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보통 두 개의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식기계의 수명이고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수명이죠. 예, 남성과 달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궁의 수명은 처음 시작은 초경에서 시작해서 갱년기에 이르면은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 생식기로 가던 에너지들은 보통 이제 폐경이 되면은 심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궁의 어머니에서 가슴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로 바뀌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이며 이런 갱년기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 여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는데요. 안면 홍조라든지 질 건조감, 그리고 피부 건조감, 그리고 성욕 저하, 골밀도 저하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체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이를 체지방에서 얻기 위해서 일부러 뇌에서는 우리 몸에서 먹는 대로 살이 찌게끔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갱년기 치료와 겸해서 하지 않으면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복부 지방인데요. 지금 그 장대정님께서는 복부 지방도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성이 찌게 되는 복부 비만과 비슷한 식으로 그 비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들은 외관상으로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복부 지방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 지방은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빼야 되는 살이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방이 껴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장 지방은 오히려 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다이어트 관리에 있어서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는 좀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이어트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년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갱년기를 크게 7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음어 증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 건조감과 안면 홍조가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리고 치법으로는 보신자음을 하고 치료 약으로는 지백지형원이라는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양어 증상은 갱년기가 되면서 수족냉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빈뇨라든지 아니면 성욕 저하 등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동반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우기환이라는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신음어 증상과 신양어 증상이 동시에 저하되어 있는 경우를 신음양양허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좌기환 합 이선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신불교형은 그 심계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불안과 꿈을 많이 끄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음가의 치법을 이용해서 감맥대조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울형도 있는데요. 이런 간울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긴장이라든지 우울, 감정이 급변한다든지 이런 감정 증상이 주 증상을 이루는데요. 치법은 소간해울로, 치료법은 처방은 소요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비양원증이 있는데요. 신비양원증은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피로나 불안이나 아니면은 무기력감, 그리고 현운, 어지러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미깁탕을 써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년기 후에 일어나는 다이어트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갱년기 처방에 식욕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대사를 항진시키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수분이 저류되어 있는 수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혼합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연골이 파열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김태형 원장님이 무릎 연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연골은 위에 허벅지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경골뼈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일단 완충 역할을 해준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척추에서 디스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리에서는 연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무릎 연골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뼈하고 뼈 사이가 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일 때 좀 과격하게 움직이나 이럴 때 통증이 있는데요. 나중에 심해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통증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관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보상작용으로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붓기가 일어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릎이 부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에선 붓기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나 아니면 조직들이 좀 회복세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 근육들이 회복이 된다면은 붓기는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골극인데요.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를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붓기가 일어나는 거는 저절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뼈에서 무릎 연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연골 재생이 가능한지인데요. 이게 연골 파열이 나타난 그 부위나 아니면 손상된 정도나 아니면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연골을 재생하는 콘드로사이트라는 그런 줄기세포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연골을 재생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줄기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골이 재생되는 데는 가능성이 좀 낮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미한 파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또 재생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골 중에서도 혈관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연골 재생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겠죠. 하지만 그 시청자님께서는 그 연세가 이제 67세 정도 되셨고 그리고 또 몸무게가 62kg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아까 김태형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봉합술이나 아니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재생이 무릎의 어떤 연골 재생이 젊을 때처럼 100%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치료의 원칙은 100% 연골이 완전히 재생하는 걸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지금보다 활동을 할 수 있고 걷는 거리가 안 쉬고 걷는 거리가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걸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한약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침이나 특히 뭐 염증을 억제해주는 황령약침이나 봉침 등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거풍습, 강근골 시켜주는 약재들인 두충이나 구척, 오가피 이런 약재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인데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또 한창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금 뭐 해가 떠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해가 진 이후에 가벼운 산책 정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또 무릎에 부담이 덜 가기 위해서 뭐 물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수영이나 아쿠아 에어로빅 이런 것도 가볍게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무릎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흡연과 음주는 좋지 않고요. 아무쪼록 그 근처에 있는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